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까? 사고 현장입니까? 아니면 낯선 거리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위해서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가슴의 못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아직 사람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60이 넘었고 70이 되었고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사람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갑니다. 사람 때문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오래된 고통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가? 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매번 상처를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함께 빌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조선 후기를 살았던 한선비, 정약용. 그는 평생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벗들을 떠나 낯선 땅에서 홀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왜 상처를 주고 왜 상처를 받는지를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삶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바꾸려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있으실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친구의 얼굴 혹은 형제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바랐습니다. 제발 좀 달라졌으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건가? 그렇게 바라고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아니, 어쩌면 더 완고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말을 들을수록 더 방어적으로 굳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실망이 쌓이면 무엇이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 넘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냐고요? 게을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게을렀고 어른이 되어서도 게을렀고 나이 5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게을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아들을 고치려 했습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눈물로 호소도 해봤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등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 때문에 평생을 소가리로 살았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봅시다. 어머니가 아들을 바꾸려 한 것,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랑이 고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기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대.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대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어느새 이렇게 되어야 한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됩니다. 실망이 반복되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쌓이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기대, 실망, 분노, 단절.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바랐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너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늦게야 알았다. 이것이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에 기대했고, 기대했기에 실망했고, 실망했기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맞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보기에 저 방법이 맞다. 내가 겪어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래서 바꾸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이것이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 싸움을 반복합니까? 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 말을 들을 거야. 이번에는 달라졌을 거야. 이번에는 알아줄 거야.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은 변합니까?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 어린 시절부터 굳어진 습관, 평생을 살면서 형성된 세계관,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쓰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빛과 그늘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째로 보려 했습니다. 좋은 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나쁜 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더 씌워서 봅니다. 아들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아들을 봅니다. 배우자를 볼 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봅니다. 그 원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 그것이 바로 실망이고 그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배우자든 자식이든 형제든,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데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생각해보면 조금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력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그러나 분명한 폭력.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외로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해방감이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벗어난 것,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그는 유배지에서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바라보는 기대도, 내가 바라보는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그냥 사람을 보는 것. 자, 이제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해봅시다. 기대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대도 없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대는 오직 내가 신경 쓰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그러니 기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독이 됩니다. 왜입니까? 기대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란다. 그 바람은 나 혼자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런 바람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기대를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를 마치 상대방의 의무처럼 여깁니다.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당연히가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평생 남편에게 서운했던 분입니다. 그 남편은 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없고 표현이 없고 무뚝뚝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평생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수십 년을 그렇게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멈췄다고 합니다. 맞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평생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평생 없는 것을 바라고 살았구나. 없는 것을 바라고 살았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을 있기를 바라며 기다린 것, 그리고 그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상처를 받은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대를 버려야 합니까?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말은 사랑을 버리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과 편안히 있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강한 면도, 부족한 면도 모두 포함해서 이 사람으로 보는 것.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실망이 사라집니다. 실망은 어디서 옵니까?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 차이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을 기대에 맞추는 것, 즉 상대방을 바꾸는 것.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것, 즉 내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허무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구나.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은 그냥 자기 속도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차갑다고 생각했던 딸이 사실은 표현을 못할 뿐 마음은 있는 사람이었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으려 했을 때는 그것이 없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50년 동안 한 번도 꽃을 사다 준 적이 없었답니다.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그게 그렇게 서운했답니다. 저 사람은 낭만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 남편이 매일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아무런 표현 없이, 그냥 조용히. 그것이 그 남편이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꽃을 사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반찬을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분은 오래된 서운함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을 바라며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관계를 끊는 거 아닌가? 그건 냉정하게 등 돌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납니다. 소리가 납니다. 부딪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처를 줍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심기면 뿌리가 엉켜서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심기면 서로의 뿌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각자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멀리 떨어지고 나서야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거리는 때로는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의 회복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처가 더 오래 남습니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에 전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갈등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처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칠순이 넘어서 친구 관계를 정리했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피곤한 친구,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친구, 항상 나한테만 부탁하는 친구,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답니다. 괜찮은 건가 싶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진짜 좋은 사람들과 쓸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채웠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나쁜 사람을 구별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내 남은 시간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렇고, 형제가 그렇고, 오래된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의 행동을, 저 사람의 선택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행동을, 저 사람의 변화를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 내 반응, 내 선택, 내 감정.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거리를 두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와 용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저 사람을 이해하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한 짓을 용서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해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용서한다. 이해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왜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용서는 때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는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사라집니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돌을 던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내가 맞은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던진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자기 방식밖에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그 이해가 생기면 상처가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바뀝니다. 분노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안타까움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것이 이해의 힘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평생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어머니는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저 집 아이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왜 저렇게 못하냐. 그 비교가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비교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도 어린 시절 내내 너는 왜 저러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저분도 상처받은 아이였구나. 그 이해가 평생의 상처를 녹여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사라집니다. 정확하게는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민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먼저 보라. 그것을 알면 탓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탓합니다. 왜 저래?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알면 탓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이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분노를 녹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상처가 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사람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사람을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진심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쓰십시오. 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 내 반응을 바꾸는 것, 내 시선을 달리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는 조건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되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곁에 있겠다.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가까이 있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것이 낫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집착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거리의 지혜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저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상처가 연민이 됩니다. 분노가 안타까움이 됩니다. 이해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품이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무,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 그것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저는 정약용의 말을 빌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는 것을 상처받지 않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십시오.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약용은 20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등을 돌린 친구들, 외면한 동료들, 도와주지 않은 왕.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믿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해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의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서 사는지를, 그것을 이해했기에 배신도, 외면도,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 당신을 외롭게 만든 그 사람, 그 사람의 한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복잡합니다. 한 면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도 어디선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배우자의 얼굴입니까? 자식의 얼굴입니까? 형제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친구의 얼굴입니까? 그 사람에게 오래된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분노가 있으십니까? 오래된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를 꼭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게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무엇입니까?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이 관계는 이런 관계구나. 그래,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이 이루어지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그것은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한 것은 아무 일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행복하시라는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나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것이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그 숙명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가볍게 짊어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했던 그 에너지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대했던 그 마음으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상처받았던 그 아픔을 이해로 녹여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와 고향 마연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그냥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평생 배운 것의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 그저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이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그냥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하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이 조금 달라지십시오. 기대하는 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으로,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집착하는 손이 아니라 적당히 놓을 줄 아는 손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둘 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진실된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더 이상 내 안에서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십시오. 조금 더 가볍게 사십시오. 조금 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하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내 마음이 변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내 방식이 변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될 때 삶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집니다. 괴로웠던 것이 담담해집니다. 아팠던 것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저 그렇게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을, 그 관계를, 그 상처를 억지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잊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렇게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정약용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쓰지 마시오. 그러나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시오. 분노를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이해를 채우시오. 연민을 채우시오. 그리고 평안을 채우시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된 상처 하나를 조금이나마 녹여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